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작년 4월경에 20년 이상 다녔던 회사의 희망퇴직을 신청하고 지금은 이제 다양한 엔잡러 활동을 하고 있는 유튜버이자 그 다음에 미국 배당 투자자 황금별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지난 4년 동안 은퇴를 준비하면서 기록해왔던 것들을 가지고 미국 주식 배당 ETF 투자 습관이라는 이번에 책을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가로도 활동하고 있고 다양한 부수입을 올리면서 즐겁게 살아가고 있는 사이드 파이어적 황금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마 대부분 직장 생활을 오래 하시는 분들은 다들 많이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 이제 40대 초반에 그런 어떤 그 직장 생활에 대한 뭐 회의감이나 매너리즘 같은 것도 좀 있었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회사 사정이 조금 어려워지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뭐 팀장님이나 이제 제가 모셨던 어떤 상사들이 팀장이나 이런 임원급에서 다른 부서 팀원이나 이런 부분으로 가는 그런 모습들을 봤었거든요.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그런 부분이 언제든 나한테 찾아올 수 있겠다라는 그런 위기감이 저도 있었고, 또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고 그런 압박감 이런 것 때문에 저도 역시 건강에 좀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무엇보다 내가 만약에 직장을 못 다니게 되면, 안 다니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제 가장이다 보니까 가족에 대한 어떤 부양에 대한 책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도 컸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진 어떤 자산들을 점검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이 자산들을 어떻게 하면 매월 현금처럼 나한테 아파트 월세나 이런 상가 임대료처럼 어떻게 나한테 꽂힐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제가 절대 자산이 많아서 은퇴를 한 그런 은퇴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500만 원이라는 사실 수입을 매월 시스템 소득을 만든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절대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가진 자산을 점검해 보니까 어떤 뭐 부동산 투자나 뭐 월세나 상가 투자해 가지고 이 수익을 얻기에는 자산이 턱없이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주식 배당 투자를 알게 됐고, 처음에는 이제 종잣돈 1억 원 정도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 한 50만 원 정도의 배당 소득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한 1, 2년 차 지나서 제가 투자했던 소형 아파트를 이제 매도를 하고 그 수익금까지 해서 총 3억 원 정도로 이제 투자를 시작했는데, 그랬더니 한 월 배당금이 150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사실 직장 다니다가 이제 급여 외에 이런 150만 원이라는 시스템 소득이 생기니까 그 안정감이 주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배워보고 꾸준하게 오랫동안 지속해 간다면, 몇 년만 더 노력하면 충분히 은퇴를 위한 500만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월 3, 400만 원까지의 소득은 만들 수가 있겠다. 뭐 퇴직금을 포함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배당금을 모두 그렇게 한 3, 4년을 이제 재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투자 원금은 한 5억 원 정도였고, 지금 현재는 평가 자산은 조금 늘어서 6억 5천만 원 정도 증가를 했거든요. 그동안 받은 배당금까지. 그래서 한 6억 5천만 원 정도 지금 투자를 해서 월 500만 원 정도의 배당금을 매월 받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지금 소득은 제가 이렇게 은퇴하고 이런 어떤 유튜버 활동이나 그 다음에 이제 뭐 주식 강의나 이런 거를 하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입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매월 받는 배당금들도 모두 다 재투자를 하고 저축을 해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미국 주식을 처음에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나 이런 자료들을 차근차근 이제 저만의 방식대로 이제 수집을 해서 비교를 해봤거든요. 근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주식 같은 경우 코스닥은 헬스닥이라고 하고 코스피는 이제 박스피라고 하고, 그 한계점을, 그러니까 우리가 코스닥은 1000포인트, 뭐 코스피는 이제 3000포인트라는 그런 저항선들을 넘어가기가 참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미국 S&P 500이나 나스닥 지수의 어떤 연도별 주가 지수나 차트들이나 이런 데이터들을 뭐 엑셀이나 이렇게 표로 그리면서 비교를 해보면서, 2000년대 초반에 미국 나스닥은 2200포인트였는데 올해 조금 다시 좀 주춤하긴 하지만 18000포인트를 넘다가 지금 17000포인트로 거의 8, 9배가 성장을 했잖아요. 근데 2000년대 초반에 코스닥은 700포인트, 800포인트에서 지금도 여전히 700포인트, 800포인트로 계속 이 박스권을 넘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수가 성장하지 못하는 곳에 투자를 하면 결국은 작전주나 테마주 같이 우리가
우리가 작전에 휘말려서 높은 수익을 거두는 종목들에 자꾸 투자를 하게 되고, 그러다가 수익을 얻기도 하고 많은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계속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지수에 투자하면 그냥 패시브하게 투자하기만 하더라도 충분히 훨씬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비교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알게 되었고요. 무엇보다 우리나라 지수나 주식 시장이 성장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주주 친화적이지 못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곧 연말에 애플이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주가를 부양시키고 주주를 만족시키는 그런 활동을 하고, 산타랠리가 그래서 이어지고, 또 미국 기업들은 이제 배당 문화가 잘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자사주 매입과 배당을 통해서 주주들에게 기업들이 벌어들인 이익의 많은 부분들을 돌려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런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 문화 자체가 성숙되지 못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주에게 돌려주는 주주 친화적인 그런 정책들이 너무너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주식을 투자하라고 전문가분들이나 누구도 얘기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제 미국 주식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 문화나 이런 것들이 투자자에게 굉장히 좀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국내 주식에 투자한다라는 것은 우리나라 돈 원화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미국 주식은 달러로 투자하는 거고, 일본 주식은 엔화, 중국 주식은 위안화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각국의 이제 통화를 환전해서 투자를 하는 건데, 사실 우리가 달러는 누구나 다 알고 있겠지만 기축통화잖아요. 상대적으로 이 기축통화의 지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달러라는 돈은 시간이 갈수록 그 가치가 상승해 왔거든요. 물론 반대로 원화의 가치는 계속 하락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돈을 보유하더라도 달러 가치는 10년 단위로 평균 20% 이상 원화 가치 대비 절상 가치가 높은 그런 효과를 가져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가치가 상승하는 달러라는 돈을 가지고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그 시너지나 투자 수익을 훨씬 극대화시킬 수 있고, 가장 투자자에게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국내 주식을 저도 이제 10년 이상 투자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런 개별주나 성장주들에 대한 투자는 투자자의 인사이트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정보력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리고 기업마다의 그런 분기나 반기나 연간 성과들, 매출이나 이익에 대한 것들도 계속 분석을 해가야 되고요. 근데 그런 분석 능력이나 정보력이 개인이기 때문에 현저히 부족하잖아요. 이런 개별주에 대한 투자로 제가 좋은 성공을 거둔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너무 높은 수익을 얻는, 시세 차익을 얻는 수익보다는 이렇게 안정적인 종목들 위주로 배당을 받고, 그리고 이런 개별주들의 배당금과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배당 ETF들을 통해서 투자 원금을 회수해가는 그런 전략으로 시장에 패시브하게 대응해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배당주 그리고 배당 ETF 투자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첫 미국 주식을 해봐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제가 아직도 기억하거든요. 2020년 3월이었어요. 그때 코로나 팬데믹 바로 직후에 시장이 좀 불확실할 때 AT&T라는 미국의 통신 기업을 그때 30만 원 정도를 매수를 해봤어요. 근데 그 다음 달에 바로 계좌에 배당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때 당시에는 미국 주식에 대한 경험도 부족했고 환전하는 것도 되게 어려웠었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세후 배당금이 딱 계좌에 들어오는 걸 보고 너무너무 짜릿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거를 본격적으로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청약저축이랑 예금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한 그 2천만 원 정도의 예금을 가지고 4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한 은퇴 준비로 괜찮겠다, 현금 흐름을 만들어 가는데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해 가을에 제가 이제 종신보험과 개인연금을 모두 해약하고, 그 돈, 종잣돈 1억 원을 만들어서 이제 그때 이제 코카콜라와 그때 당시에 SPYD, SPHD, SCHD 같은 이런 배당 ETF들을 처음 경험하게 됐었습니다. 그렇게 1억 원 정도를 하다 보니까 월 배당금으로 한 50만 원 정도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은퇴까지 기획을 한 5년 정도로 잡고 2021년부터 그때 제가 투자하고 있던 소형 아파트를 매도하고 시드머니를 3억 원으로 늘려서 그때부터는 이제 한 월 150만 원 정도의 배당을 받게 됐거든요. 그래서 2021년과 2022년 2년 동안의 배당금을 2,500만 원 정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배당금을 다 차곡차곡 모았고 재투자를 했습니다.
일단 제가 그때 당시에 직장 생활하면서 경제적 자유, 경제적 독립에 대한 간절함이 가장 컸었고요. 근데 그 간절함 가운데 사실 40대가 넘어가면 이미 20, 30대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투자들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부동산 투자나 뭐 국내 주식 투자나 이런 투자들을 경험하면서 시장이 얼마나 무섭고 냉혹하고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됐기 때문에 이번에 40대 이후의 투자는 실패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직장 생활에 대한 탈출에 대한 절박함과 그 은퇴 준비에 대한 간절함 이런 것들이 좀 섞여서 오히려 저를 시장 앞에 되게 겸손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배당 투자를 하다 보니까 사실 배당주 같은 경우는 시장의 상승기나 성장기에는 약간의 포모가 올 수도 있거든요. 왜 남들은 다 뭐 테슬라, 엔비디아, 뭐 그다음에 QQQ나 이런 시장 지수들이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성장하는 가운데 내 주식이나 이런 시세 상승률은 되게 더디거나 둔화될 수가 있어요. 근데 또 반면에 이런 시장의 하락기나 침체기가 들어올 때는 막 시장이 무섭게 뭐 나스닥이나 이런 시장 지수가 한번 빠질 때는 뭐 30%나 반토막이 나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빠질 때는 상대적으로 이 배당주들 같은 경우는 20%나 30% 정도밖에 안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침체기에는 이렇게 방어적인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안정감을 줄 수 있고, 또 상승기에는 약간 그 상승을 따라가지는 못하기 때문에 약간의 남들의 투자를 부러워하는 그런 포모가 올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시장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꾸준하게 그냥 매월 받는 그런 배당금들을 나만의 계획을 세워서 어느 정도는 재투자를 하고 좋은 ETF를 모아가서 수량을 늘려가고, 또 어느 금액은 내가 현금으로 모아놔서 위기에 대응하자, 이런 본인만의 계획들을 세워가지고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이렇게 그냥 내 그 습관을 정해놓고 매월 배당이 들어오면 나는 재투자한다, 달러로 적립한다, 외 RP에 투자한다, 이런 식으로 습관처럼 그냥 배당이 들어오면 매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꾸준함이 처음에는 별다른 차이점을 만들지 못할 수도 있어요. 지루하고 한 1, 2년만 해서는 그 성과가 눈에 보이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3년, 4년, 5년 시간을 두고 계속 흘러갈수록 이 계좌에 쌓이는 좋은 ETF의 수량과 내가 차곡차곡 모아둔 이 배당금들이 어느 순간 3년, 5년 지나면 나도 모르게 깜짝 놀라거든요. 내가 벌써 이만큼 축적을 해뒀나? 아마 5년 동안 열심히 재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투자 원금의 거의 30% 가까이는 배당금으로 ETF를 재투자하거나 그 달러 현금을 모아서 이 배당금만으로도 투자 원금의 30% 정도는 충분히 회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사고 파는 그런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걸 시세 차익이나 이렇게 양도 차익으로 표현을 하겠지만, 우리 배당 투자자들은 그걸 투자 원금 회수율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투자한 원금에 지금 배당금을 적립해서 어느 정도를 이제 적립해놨다, 적립률, 회수율,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당 투자자들은 시장을 접근하는 방식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 미국 주식 배당주에 투자해서 배당금을 받게 되면 고배당 ETF를 선정해서 그 ETF를 내가 목표로 한 수량까지 모아보겠다, 이런 구체적인 기간과 수량에 대한 목표를 세웠거든요. 그때 당시에 QILD라는 고배당 ETF 종목이 있었어요. 10%의 그 연간 세전 배당률을 가진 종목인데, 이런 고배당 커버드콜 ETF들은 조금 약간 주가가 원금이 손실될 우려가 있지만 이제 배당을 높게 주는 그런 특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금 흐름을 늘려가기에는 좀 좋은 종목이라, 이렇게 한 종목을 2년이라는 기간 동안 1000주라는 수량을 모으겠다, 이렇게 구체적인 기간과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매월 배당금이 들어올 때마다 그 배당금이 들어오자마자 바로 그 ETF를 매수를 했어요. 시장이 좋든 나쁘든 신경 쓰지 않고 그날 배당금이 들어오는 날 바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2년 동안 했더니 정확히 23개월 만에 QILD 1000주를 달성을 했어요. 수량 목표를. 그랬더니 이 QILD 1000주가 한 달에 저한테 매월 20만 원이라는 새로운 현금 흐름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저 지금도 이제 제 계좌에 그대로 가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본인만의 어떤 필요한, 내가 만약에 생활비가 필요하다, 아니면 현금 흐름을 늘려야겠다, 아니면 나는 뭐 저축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목표들을 정하시고 꾸준하게 도전해 가는 과정이 배당 투자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투자를 처음에는 이렇게 안정적인 종목들 중심으로 뭐 코카콜라 같은 기업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SCHD나 제피 같은 그런 안정적인 배당 종목으로 이제 투자를 경험하신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투자 경험이 쌓이시면 조금 더 그 다양한 종목들을
경험해 보시는 게 좋거든요. 사실 미국에는 3,000개가 넘는 수많은 ETF가 있지만 그 ETF들이 하나하나 각각의 특징 그리고 장단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3,000개를 모두 경험할 수는 없겠지만 그 각 섹터나 종류별 ETF의 대표 ETF들을 경험하시면서 그 ETF들을 학습해 가시는 과정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은퇴 후에 나만의 건강한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앙드레 코스톨라니 말처럼 투자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경험, 둘째도 경험, 셋째도 경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이 다양한 ETF들을 경험해보고 이 ETF의 주가 수익률, 배당 수익률, 그리고 주가 수익률과 배당 수익률을 더한 토털 리턴, 총 수익률들을 계속 점검하고 서로 다른 경쟁 ETF와도 비교해보면서 같은 그룹 내에서도 이런 ETF가 더 좋은 ETF구나. 그리고 내가 은퇴 후에 어떤 목표로 하는 현금 흐름에 내가 가진 자산 대비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종목들 ETF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시장의 위기에도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건강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되려면 무엇보다 투자자들에게는 이런 다양한 ETF를 경험해보는 그런 경험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투자 초기에는 코카콜라나 알트리아, AT&T 같은 그런 배당 개별 종목 중심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ETF로 넘어오면서 SPYD, SPHD, SCHD 같은 그런 배당률은 조금 낮더라도 주가 방어력이 좀 있는 그런 ETF 중심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은퇴가 점점 다가오면서 생활비나 이런 그런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투자한 금액 대비 원하는 배당 소득을 만들기에는 투자 원금 자체가 좀 부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고배당 ETF 쪽에 눈을 돌려서 그때 이제 제피와 같은 고배당 ETF들을 이제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ETF들을 경험하다 보면은 본인만의 어떤 ETF를 고를 수 있는 안목과 실력들이 쌓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본인한테 잘 맞는 종목들을 알게 되고 그래서 경험을 많이 쌓아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투자 금액이 작을 때는 필요 없지만 투자 금액이 커지면 투자금의 한 15%에서 20%까지는 늘 현금으로 좀 보유해 두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면 시장의 위기가 오더라도 안정적으로 내가 좀 생활해 갈 수가 있고 가정에 어떤 필요한 생활비나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한다거나 누가 건강이 안 좋아서 병원비가 크게 들어간다거나 하는 경우에도 이제 대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계좌의 15%에서 20% 정도는 현금을 보유해 두려고 하고 있고요. 현금을 보유할 때 조금 팁이 있다면 만약에 미국 주식을 투자하고 계신 분이라면 달러와 원화를 적정하게 좀 비중을 이렇게 조절해 가면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매월 받는 배당금으로 달러를 계속 모아서 현금 비중을 높여가고 있는데 시장이 조금 좋지 않을 경우에나 금리가 인상되는 그런 시기에는 이제 원달러 환율 자체가 상승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가지고 있는 달러를 원화로 바꿔서 환차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미국 주식 투자할 때 이 환차익에 대한 이익이 상당해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만의 구간을 정해서 내가 생각했던 이상의 구간으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 구간을 정해놓고 환전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원화를 뭐 발행어음이나 CMA 통장에 넣어서 뭐 3, 4%대 이자를 받고 있다가 내가 원하는 구간에 달러가 내려왔다. 그때는 또 원화 자산을 팔아서 달러를 매수해두고 이런 식으로 원화와 달러의 비중을 좀 조절하면서 거기서도 또 꽤 괜찮은 또 수익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배당 투자자들은 미국 주식을 투자하게 되면 종합소득세라는 부분에 이제 부딪히게 됩니다. 우리가 미국 주식 투자할 때는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있고요. 우리가 받는 배당금에 대한 배당소득세는 원천 징수를 해서 세후로 받게 되고 계좌로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친 걸 이제 금융소득이라고 하는데 이자와 배당소득이 1인당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투자자 본인이 만약에 이제 근로자거나 사업소득이 있으면 그런 기타 소득들과 모두 합산해서 부과하는 게 바로 종합소득세입니다. 그래서 배당금 외에 직장을 다니고 계신 분이라면 이제 연봉이 어느 정도 뭐 예를 들면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이상 되시는 분들은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어가서 이제 종합소득세를 내게 되면 30%에서 40% 가까운 소득세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담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인당 2천만 원이라는 배당소득을 가지고 은퇴를 하기란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1인 가구가 아닌 이상 가족 구성원이 4인 이상일 경우에는
최소한 연간 5천만 원 정도의 소득은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럴 경우에는 나 말고 법적으로 만든 인격체인 법인을 세워서 투자를 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받고자 하는 연간 배당소득 목표가 5천만 원이나 8천만 원 투자 금액이 커서 배당소득이 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1인 법인을 설립해서 그 법인으로 이제 배당소득을 이제 분산시키는 그런 효과도 한번 공부해 보시면 충분히 노후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월 500만 원의 배당 소득을 받고는 있지만 그 포트폴리오 자체가 초기에 비해서 좀 많이 공격적인 ETF 중심으로 많이 전환이 좀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은 현재는 강의나 이런 다른 활동을 통해서 소득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배당금은 이제 재투자해서 빠르게 투자 원금을 회수한 목표로 좀 고배당 종목들에 많이 투자를 하다 보니까 포트폴리오 자체가 좀 고배당 ETF 중심으로 많이 지금 쏠려 있긴 합니다. 투자 경험이 적으신 분들이라면 안정적인 종목들을 먼저 경험하신 다음에 고배당 ETF 쪽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투자 경험이 확실히 많으신 분들이나 포트폴리오 운영을 많이 해보신 경험 있는 투자자분들이라면 충분히 지금도 안정적인 종목들과 고배당 종목들을 잘 섞어서 본인의 어떤 스타일에 따라서 잘 운영하고 계실 것 같아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만약에 내가 근로소득으로 지금 생활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배당금은 모두 다 재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매월 받는 배당금을 지금 현금 흐름이 부족해서 자산과 현금 흐름을 늘려가 있는 투자자라면 좋은 ETF를 골라서 서로 이제 해칭을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그런 ETF에 재투자를 해서 계속 그 좋은 ETF의 수량과 배당 현금 흐름을 늘려가는 전략들이 바람직할 것 같고요. 시장을 두려워하고 안정적인 성향의 투자자라면 매월 받는 배당금을 하나도 인출하지 않고 따박따박 쌓아서 외야 RP에만 투자를 해도 이자율이 4.2에서 4.8%까지 높은 이자를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월 받는 배당금을 이렇게 또 RP에 투자해서 이자도 받으면서 투자 원금을 은퇴하기 전까지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당금 재투자는 습관처럼 꾸준하게 해 나가야 되는 이제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국내 주식 할 때 처음에 어떻게 주식하면 돼요? 할 때 누구나 다 삼성전자 사세요, 현대자동차 사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그만큼 우리나라 국내 시총의 1위나 3위, 4위 하는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우량 가치주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배당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배당 투자 어떻게 시작하면 돼요? 그러면 배당주의 대표적인 종목들을 사세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배당주의 대표적인 종목들은 어떻게 구분을 할까? 미국에서는 보통 이런 배당을 꾸준하게 지급해온 지급 연한에 따라서 그룹을 나눠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배당을 늘려온 기업들을 배당 챔피언 이런 식으로 부르고요. 25년 이상 배당을 늘려온 기업을 배당 귀족주, 그리고 50년 이상 배당을 늘려온 기업들을 이제 배당킹, 배당 황제주라고 칭하거든요. 미국에는 5,000개가 넘는 기업이 상장되어 있는데 이 배당 황제주에 속한 기업은 50여 개 정도밖에 안 돼요. 1%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 50여 개 기업들의 리스트를 보면 그 안에는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늘 알던 브랜드들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코카콜라, 펩시콜라, 존슨앤존슨, P&G, 월마트, 이런 기업들을 먼저 투자 경험을 해보시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 기업들 같은 경우 대부분 60년, 70년 동안 매년 배당금을 늘려와서 주주 친화적인 그런 노력들을 70년 가까이 해온 위대한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업들의 투자 경험을 해본다면 안정적인 주가와 분기마다 들어오는 배당금, 그리고 이 기업들이 매년 열심히 매출을 올려서 그 이익을 가지고 주주들에게 배당을 늘려오는 주주 친화적인 노력들을 먼저 경험해 보시는 게 배당 투자의 가장 기본 기초가 될 것 같습니다. 배당 킹 오브 킹이라고 하죠. 배당 킹 50개 그룹 내에서도 시가총액으로 1위부터 5위까지의 기업들이 있는데요. 1위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세계 최대 할인 매장 월마트고요. 2위가 존슨앤존슨입니다. 사실 우리가 존슨앤존슨이라고 하면 대부분 이제 존슨즈 베이비 로션으로 우리나라에는 많이 알려져 있는데, 존슨앤존슨은 제약회사예요. 이제 타이레놀로 유명한 제약회사고, 3위가 생활용품 기업인 P&G입니다. 그리고 4위가 미국의 제약회사인 또 FB가 있고요.
5위가 코카콜라입니다. 배당킹 그룹 내에는 이렇게 필수 소비재 섹터나 헬스 제약주들이 많이 포진돼 있어요. 그만큼 이런 종목들이 시장의 경기 변동을 타지 않고 안정적인 경기 방어주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경제 위기가 와도 이 기업들이 배당을 삭감하지 않고 꾸준하게 배당을 이어올 수 있는 그런 원동력, 힘의 원천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리면 누구나 다 아는 코카콜라를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코카콜라가 지난 20년 동안 CAGR이 5.5에서 5.6%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코카콜라도 매년 5% 이상씩 주가가 성장해왔습니다. 그리고 코카콜라는 세전 배당률로 보통 3% 중후반대의 배당률을 지급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수익률을 따져볼 때 5.5%의 주가 수익률과 3.5%의 배당 수익률을 더하면 연간 9%의 토털 리턴을 투자자들에게 안겨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미국의 S&P 500이 지난 30년 동안 9.5%, 9.6% 성장했다 평균. 그러면 그에 육박하는 성장을 해온 겁니다. 이런 배당킹 그룹 내 기업들도. 코카콜라가 20년 전 주가는 $20 초반이었어요. 근데 지금 코카콜라의 주가는 $70잖아요. 그러면 코카콜라는 이제 주가가 3배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20년 전에 1,000만 원을 넣었다. 그럼 지금 투자 원금은 3,000만 원 이상이 됐겠죠. 근데 투자 원금도 상승을 했지만 그보다 중요한 부분은 20년 전에 코카콜라의 배당률은 2%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코카콜라는 매년 배당을 증액시켜 오기 때문에 20년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 코카콜라로 지금 현재 투자 원금 대비 20% 가까운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죠. 이게 바로 배당 투자를 통한 복리의 마법을 실천한 것이고, 이게 바로 워렌 버핏이 코카콜라를 통해 세계 최대의 부자가 될 수 있었던 하나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배당주를 분류할 때 운용 방식에 따라 분류하기도 하고 배당률에 따라 구분하기도 하는데요. 개별주 같은 경우는 이제 고배당 종목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지는 않아요. 미국 내에서도. 예전에 AT&T나 알트리아 같은 기업들, 필립 모리스 같은 기업들이 5% 이상 배당을 주는 고배당주 종목들이었는데, 그런 종목들 중에 이제 AT&T 같은 경우 이제 배당 컷을 통해서 이제 배당률 자체가 좀 낮아졌고, 지금 현재 이제 고배당주 종목의 대표 종목들이 이제 필립 모리스하고 알트리아, 이런 담배 관련된 죄악주라고 하는데, 보통 이렇게 담배나 부동산 리츠주들 같은 경우가 개별주들에서는 이제 배당을 높게 주는 이제 고배당 종목들이고요. 만약에 ETF를 가지고 분류를 한다면 보통 5% 이상 배당률을 주는 기업들을 고배당 종목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배당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4%에서 5% 정도 배당을 주는 그런 ETF들을 중배당 ETF라고 하고, 저배당 ETF 같은 경우는 3% 미만의 배당을 지급하는 ETF들을 이제 저배당 ETF라고 합니다. 이런 저배당 ETF에는 대부분 패시브 ETF, 시장 지수를 그대로 쫓아가기 때문에 시세 차익을 얻을 수는 있지만 배당률이 낮은 그런 ETF 종목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고요. 중배당 ETF들 같은 경우는 주가와 배당이 동시에 성장하는 SCHD 같은 종목들이 SPYD나 PGX 이런 종목들이 대표 종목들이고요. 고배당 ETF들은 대부분 커버드 콜 전략을 취하는 그런 ETF들이 많습니다. 뭐 제피나 제피Q, 최근에 나온 GPIX, GPIQ 이런 종목들이 대표적이고, 최근에 또 새롭게 나타난 하나의 트렌드는, 과거에 고배당 ETF라고 하면 세전 배당률이 10%를 넘게 주는 그런 ETF를 고배당 ETF라고 분류했는데, 최근에는 세전 배당률이 무려 30%, 그리고 뭐 50%, 70%, 100%가 넘는 그런 초고배당률 ETF들도 등장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배당은 절대 공짜가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배당량만큼 금액이 빠지고 그만큼 얼마 정도 주가가 방어가 되고 주가가 성장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시고 주가 수익률과 세후 배당률을 더한 토털 리턴을 계산하셔서 이 ETF의 성과나 수익률을 체크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초고배당률 ETF들은 배당은 많이 주는데 주가가 한없이 녹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늘 그런 부분들을 같이 검증을 하셔야 되고, 특히나 신생 ETF들, 처음에 나온 ETF들, 1년 미만의 ETF들은 처음에는 성과를 되게 좋게 줘요. 주가 방어도 잘 되고. 하지만 이런 ETF들 같은 경우는 6개월이나 1년이 지나면 성과가 굉장히 크게 하락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신생 ETF나 초고배당률 ETF 투자할 때는 늘 토탈 리턴을 검증을 하시고, 이 ETF가 출시된 지 얼마나 됐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계속 토탈 리턴 총 수익률을 보여오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꼭 체크를 해보시고 투자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ETF의 종류를 크게는 우리가 패시브하고 액티브 ETF로 분류를 하는데요.
패시브는 이제 말 그대로 시장 지수를 쫓아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액티브는 늘 기관과 투자자들은 시장 이상의 남들보다 더 뛰어난 성과를 원하기 때문에 자산운용사의 펀드 매니저들이 액티비하게 만든 ETF들은 이제 액티브 ETF라고 크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액티브 ETF들은 보통 패시브 ETF보다 운용 보수도 훨씬 더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크게 분류하면 두 가지지만 또 세부적으로 분류하면 ETF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로 분류를 할 수가 있거든요. 파생 상품도 있고 원자재형 ETF도 있고 채권형 ETF도 있고 또 이 배당 ETF 내에서도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배당 ETF도 분류를 하면 배당이 꾸준히 성장하면서 주가도 안정적으로 따라가는 그런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ETF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배당 성장 ETF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종목으로 찰스 슈왑의 SCHD와 슈드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블랙락의 DGR로 위즈덤 트리의 이제 DGRW 같은 그런 ETF들이 속해 있습니다. 이 ETF들의 특징은 패시브 ETF들의 시장을 어느 정도로 쫓아가면서 투자 구성비 자체가 S&P 500이나 뭐 다우나 이런 시장 지수 안에서 배당이 성장하는 기업들을 선별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주가와 배당이 같이 성장을 하는 그런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종목들입니다. 다만 이제 패시브보다는 주가 성장에 있어서는 조금 못 미치고 배당률 자체는 2%에서 3% 정도를 주기 때문에 장기간 꾸준하게 투자하기에는 좋지만 매월 뭐 높은 배당을 받기를 원하는 분들한테는 조금 성에 차지 않는 그런 ETF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우선주 ETF라는 것도 있는데, 좀 미국과 한국의 우선주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근데 이제 미국의 우선주 ETF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면서 6%대의 높은 배당을 지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미국에서 은퇴하신 분들, 배당 성장 ETF에 뭐 2%, 3% 정도의 배당에 만족하지 못하는, 은퇴 자금을 생활비로 사용해야 하는 그런 은퇴자분들한테는 굉장히 적합한 그런 ETF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2010년도 이후부터 새롭게 나온 하나의 ETF 트렌드가 바로 커버드 콜인데요. 커버드 콜 같은 경우는 콜 옵션 매매를 통해서 거기에서 얻는 프리미엄 수익을 통해 ETF의 분배금을 높게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대표적으로 2013년도에 출시된 QYLD, XYLD가 커버드콜의 원적격이고, 2020년도에 이제 제피랑 22년도에 이제 제피큐가 출시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커버드콜들이 굉장히 높은 인기를 얻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 ETF들은 배당률 자체가 8%에서 많게는 12%까지 높은 배당들을 지급해요. 연간 내가 12%의 배당을 받으면 세후로 거의 10%잖아요. 1억을 넣어두면 연간 1,000만 원의 배당을 받는 거잖아요. 투자자들은 굉장히 혹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당률만 보면 안 되고 주가 수익률과 세후 배당률을 더한 토털 리턴을 점검해 보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 ETF들의 특징은 커버드콜의 특성상 원금이 상방은 막혀있고 하방은 뚫려있기 때문에 상승기에는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하락기에는 주가가 동반 하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높은 분배금을 주면서 주가가 조금씩 빠질 수가 있어요. QRD 같은 경우도 상장된 이후 지금까지 연평균 주가 평균 수익률을 보면은 매년 한 3% 이상 주가가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12%의 배당을 주더라도 내가 3%의 투자 원금을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고배당 커버드콜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런 커버드콜이 워낙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최근에 2020년도에 JP모건에서 출시한 제피 같은 경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커버콜의 상식은 원금이 녹아내린다, 원금이 까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얘는 원금이 안 까지고 있는 거예요. 원금이 유지가 되고 있으면서 8%나 9%의 배당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커버콜의 인기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이 있는데요. ETF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를 보면 1위가 미국을 대표하는 S&P 500 지수를 패시브하게 쫓아가는 스파이, 2위와 3위가 IVVVO 이렇게 있는데, 1위부터 3위까지가 공교롭게도 모두 S&P 500 지수를 그대로 쫓아가는 패시브 ETF들이에요. 그리고 4위가 바로 QQQ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뭐 6위부터 5위부터 뭐 10위 안에는 거의 대부분 채권형 ETF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런 부분들을 조회를 해보면서 시가총액이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투자자들이 자금이 많이 몰려 있고 시장에서 가장 인정받는 ETF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은 우리가 너무 액티브하게 내가 좋은 성과를 내겠다고 배당률에 욕심내는 게 아니라 그냥 패시브하게 쫓아만 가도 되는구나. 왜냐면은 시가총액 1위부터 4위까지가 모두 다 패시브 ETF들이잖아요. 그리고 뭐 5위부터와의 차이도 굉장히 넘사벽으로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하지만 우리가
패시브한 투자를 하게 되면 사실 뭐 사회 초년생 분들이나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패시브한 투자만 해도 충분히 좋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지만, 은퇴가 다가오거나 은퇴 후에는 이제 현금 흐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많이 느끼실 거예요. 사실 막 지금 당장 내가 월급이 끊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제 다음 달부터 월급을 받지 못해, 뭐 들어오는 급여가 없어, 이러면은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근데 시장은 하루에도 늘 막 오락가락하고 1년을 보면은 뭐 절반은 오르고 절반은 내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패시브한 ETF들을 가지고 사고 파는 투자를 통해서 매월 생활비를 인출하기에는 타이밍이라는 것을 예측하기에는 너무너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매월 배당이 따박따박 나오는 월배당 ETF들을 은퇴하신 분들이 많이 선호를 하시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은퇴 후에 이런 ETF들, 월배당 ETF들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지금 아마 다들 많이들 알고 계시고 또 지금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은퇴하고 높은 배당을 받기에 가장 적합한 ETF가 바로 이제 제가 앞전에 언급을 드렸던 이제 JP 모건에서 2020년 5월에 출시한 제피라는 ETF입니다. 이 ETF 자체는 이제 커버트콜 전략을 사용하면서 채권 연계 매매, ELN이라고 하는데, 채권 연계 매매 전략을 같이 활용해서 안정적으로 주가도 방어하면서 세전 배당률이 9% 내외의 높은 배당률을 지급하는 종목이거든요. 은퇴 후 배당금으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제피랑 제피큐 투자를 많이들 하고 계실 것 같고요. 포트폴리오 안에 제피와 제피큐 외에도 SCHD와 같이 배당이 성장하는 기업도 어느 정도 담아두시면 꾸준하게 이제 시장을 방어하면서 이제 매년 배당금이 늘어나면서 조금 안정적인 느낌의 그런 것들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기가 시작이 되면 투자자들은 늘 이제 주식과 채권의 포트폴리오를 비중을 잘 조절해 가셔야 되는데요. 경험이 부족하신 분들은 이제 채권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거의 대부분이 이제 주식 위주의 포트폴리오실 거예요. 근데 이제 경험이 많은 투자자들이나 실제로 이제 미국에 은퇴한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채권의 비중이 의외로 높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보통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뭐 8대2, 7대3 이렇게 뭐 황금 비율을 제시하시기도 하는데, 사실 그거에 대한 정답도 없는 거거든요. 시장에 어떻게 전환기가 찾아오느냐에 따라 이제 주식과 채권의 비중은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금리 인하가 다가오면 이제 채권형 ETF들의 가격은 조금 상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한번 제피나 이런 SCHD 같은 그런 배당 ETF 종목 외에도 채권형 고배당 ETF인 TLTW 같은 종목도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투자 원금 손실이 싫다, 투자 원금이 우려가 되는 그런 고배당 커버드 콜은 싫다라고 하면 TLT라는 미국 20년물 장기 채권형 ETF가 있어요. 최근에 TLT의 가격이 많이 내려왔다가 지금 다시 $100대로 또 상승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주가가 내려가는 바람에 TLT의 배당률 자체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라왔어요. 원래 TLT가 세전 배당률이 3%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3% 중후반대 월배당 ETF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TLTW 같은 원금이 좀 까일 수 있는 고배당 커버드 콜에 대한 리스크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TLT 같은 월배당 ETF를 관심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모두가 가진 자산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투자 목표와 방향성 그리고 투자 성향 자체 모든 조건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세계에는 절대 정답이 없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산이 많으신 분들은 그 자산에 맞게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가 있고, 내가 가진 자산이 좀 부족해서 생활비는 이만큼이 필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배당이 높은 종목에 투자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령대별로도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20대면 20대는 당연히 40, 50대보다는 자산이 적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소득도 좀 부족할 거고, 그러면 이분들은 이제 투자를 배우게 되고 투자를 경험하면서 자산을 늘려가야 되는 그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는 시장에 성장하는 뭐 QQQ나 뭐 그다음에 2배 레버리지 QLD 같은 이런 패시브 ETF를 기본으로 투자하면서 젊었을 때도 배당에 대한 ETF들에 대한 경험을 쌓아 두셔야 나중에 은퇴 후나 40대 이후에도 또 충분히 그런 ETF들을 포트폴리오에다가 구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패시브한 종목
종목들 위주로 투자를 하시면서 SCHD 같은 배당이 성장하는 배당 ETF들도 소량 경험들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40대 이후부터는 정말 이제 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제 은퇴를 대비해야 되는 시기고 20, 30대와는 달리 40대 이후에는 투자에 실패하면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회복할 기간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20, 30대의 그런 다양한 많은 투자 경험, 시장에 대한 경험들을 쌓아두신 후에 40, 50대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은퇴를 대비해서 내가 가진 자산을 점검하고 이 자산을 가지고 얼마의 배당금 목표를 만들 것이냐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3억 원의 투자금으로 월 100만 원이라는 배당 소득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3억 원이라는 투자금으로 월 200만 원 이상의 그 배당금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투자 종목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3억 원으로 200만 원 이상의 월 배당금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제피나 제피큐 같은 고배당 종목들에다가 일부 이제 SCHD나 SPYD, SPHD 뭐 이런 TLT 이런 종목들을 같이 구성해보는 그런 포트폴리오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0대 이후에는 안정적인 배당이나 그러니까 매월 따박따박 월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산 증대보다는 앞에서 ETF 종류에서 소개해드렸던 PFF 그다음에 PGX 이런 우선주 ETF들 중심으로 한번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무엇보다 투자에 있어서는 경험이 중요하고 내가 해당 ETF들의 특장점과 성격들, 주가 수익률, 토털 리턴 이런 모든 것들을 점검해 보시고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ETF들을 경험하시고 40, 50대에 있어 들어서는 이제 관련한 종목들을 가지고 내가 목표로 하는 월 필요 생활비에 따라서 얼마든지 포트폴리오를 자유자재로 짤 수 있는 그런 실력과 역량을 갖추는 과정들,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금융 자산이 아까 영상 초반에서 말씀드렸듯이 한 6억 5천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 중에 이제 1억 원 정도는 RP에 다 투자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3만 달러 정도는 외 RP에 투자를 하고 있고 나머지 한 6천만 원 정도는 이제 원화 RP에 투자해서 이제 시장의 위기를 대응해서 투자 원금에 항상 뭐 20% 가까이는 항상 현금으로 보유하려고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원달러 환율이 변동될 때마다 이런 환차익도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한 5억 5천만 원 가지고는 4억 5천 정도는 미국 주식과 ETF에 직접 투자를 하고 있고요. 1억 원 정도는 이제 국내 상장형 미국 ETF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포트폴리오는 최근에 제가 작년부터 주식과 채권의 비중에서 채권의 비중을 좀 많이 높였어요. 지금 주식과 채권의 비중이 한 6대4 정도 되고요. 주식 종목들은 이제 가장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게 제피 그리고 SCHD 이 두 종목이 가장 큰 비중을 가지고 있고 그 외에 이제 QILD 그다음에 개별주 종목으로 코카콜라, 알트리아, 리얼티 인컴 이런 개별주 배당주 종목들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채권은 지금 현재 TLTW와 TLT가 채권 40% 정도의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 중에 이제 TMF라는 TLT의 3배 레버리지 ETF도 이제 같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상장형 ETF는 모두 타이거, 삼성 코덱스, 미국 채권형 30년 프리미엄 액티브에 투자를 해서 현재는 미국 주식에 직접 투자해서 월 300만 원에서 350만 원 정도의 배당을 받고 있고 국내 상장형 미국 ETF에 투자해서 월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의 배당금을 받고 있습니다. 배당 투자는 이제 흔히들 시간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하고 천천히 부자가 되는 과정이라고들 많이 얘기를 합니다. 저도 배당 투자를 해보니까 시장의 상승기나 이럴 때는 사실 약간의 포모감이 오기도 하고 아쉬움도 남기도 하는데요. 저는 배당 투자는 습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습관이 무서운 게 이 습관이 1년 3년, 5년, 10년 이렇게 길어질수록 습관이 행동을 바꾸는 것처럼 이 습관이 우리 계좌의 수익을 바꾸는 것 같아요. 주식 투자 해보신 경험들은 있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우리 배당 투자자분들은 이렇게 시장이 냉혹하고 무서운 곳이기 때문에 항상 시장 앞에 겸손한 자세로 패시브하게 시장을 떠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시장에서 머무를 수 있을까? 저는 그 부분이
배당금을 잘 안전하게 적립해 놔서 내 투자 원금의 5%, 10%, 30%, 50% 언젠가는 배당금으로만 투자 원금 100%를 모두 회수하는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시장에 위기가 와도 100% 배당금을 다 투자 원금을 회수하고 났으면 그 나머지에 대한 것은 내 투자 원금이 아니잖아요. 내가 열심히 노동하거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통해서 벌어들인 소득이 아니라 자본소득으로 벌어들이고 난 다음에 그 계좌 내에 ETF의 수량과 ETF의 평가 자산은 저는 그 부분은 ETF 평생연금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목표로 내가 배당 투자자로서 투자 원금을 회수하는 날이 올 때까지 꾸준하게 배당금을 잘 적립하고 재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남은 ETF들은 평생연금 ETF 계좌에 넣어서 시장을 떠나지 않고 나중에 제가 늙어 죽을 때까지 배당을 받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투자에 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그런 유튜버 분들이나 전문가 분들 이런 의견들을 많이들 시청하시고 보시고 하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간접 경험이잖아요. 간접 경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내가 직접 이 ETF들을 분석하고 학습하고 투자하면서 배당도 받아보고 주가 수익률과 토탈 리턴들을 체크를 해보면서 하는 것이 바로 진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각자마다 성장주 투자나 레버리지 투자를 잘 하시는 분도 있고 차트 분석을 통해서 트레이딩을 잘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만약에 그런 인사이트와 분석력이 부족하신 분이라면 이렇게 안정적인 배당 성향을 가진 배당주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자자마다 가진 역량과 투자 방식, 투자 성향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만의 투자 방식을 꼭 찾아서 시장에서 성공하는 투자자로 오래오래 살아남으시길, 머무르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강흥보 대표, 최강천 본부장, 이한 전문가, 김민영 전문가는 개인 투자자에게 전화, 메시지 등 개별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결제는 트레이드 스터디 사이트에서만 이루어지며 별도의 계좌로 입금받지 않습니다.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